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이네요. 첫날이어서 이거저거 할 얘기가 좀 많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어와 화로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어는요, 문어체를 말하고요. 화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어민과 회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그러나 문어나 화로 둘 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모았습니다. 자, 지금 셀리가 장면을 보고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셀리는 참고로 주인공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성공해서 멋진 벤츠를 지금 부르릉 타고 가잖아요. 멋진 벤츠를 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공해서 멋있는 차를 타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뭐합니까? 힘들 때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면서 용기를 얻지 않겠어요? 자, 멋진 벤츠를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상상이란 말이 아무래도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상상하다, 마음에 그리다 라고 하면은요, 일단 문어식 접근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음에 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conceive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각하다라는 뜻이죠. visualize도 괜찮습니다. 자, 너무 요건 어떤가요? 묘사하는 거니까요. 내 모습을 묘사하고 그려보는 거니까 depict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게 픽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다 괜찮겠고요. 이거 정말 약간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fancy라고 합니다. 모두 다 상상하다라는 뜻이고요. imagine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멋진 벤츠를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요를 표현할 때 이쪽 계열의 단어를 쓰면 I conceive myself 어쩌고저쩌고 또는 I visualize myself 이러면은 약간 딱딱하거든요. 자, 그래서 푸드득 화로 표현, 구어체 표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 어떻습니까? 이 vision이란 단어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en 붙이면 동사화가 되는데요. I can envision myself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고 있는 이 부분은 빼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몰다 타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어디 위에 있는 on a 이러면 어떻습니까? 클래식 여러분, 클래식인가요? 아니면은 클래시컬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클래시컬은 그냥 고전이란 뜻이고요. 어떤 층을 대변하는 그래서 정말 멋진이란 단어는 클래식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클래식 그 다음에 이렇게 차 이름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셀리 이야기입니다. 셀리가 누구냐고요? 이 친구가 셀리입니다. 자, 이 셀리는 어떤 친구냐면요. 첫 번째로 믹스드 블러드예요. 자, 이게 혼혈이란 뜻입니다. 혼혈인데 꿋꿋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던 undaunted, dauntless한 성격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자, 여러분, 여기 daunt란 단어 보이고요. 여기도 있죠. 이 두 단어가 상대편을 기죽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굴복시키다, 기죽게 만들다, 겁주다인데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굴하지 않는 꿋꿋한이라고 제가 한번 써놓을게요. 자, 처음 스토리 시간이지만 이 표현을 알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렇군요. 파저티브하고 옵티미스틱합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본받으세요. 자, 그 다음 데이비스입니다. 선생님입니다. 특징은요, 사악합니다. 셀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두 번째 특징요, 또 사악합니다. 여러분, wicked, malicious 둘 다 사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좋은 게 쓰려나요? 자, 역시 evil, 사악합니다. 데이비스쌤은 셀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 둘은 매일같이 싸웁니다. 자, 오늘도 으르렁 그르릉 이 둘은 치고받고 싸우네요. 자, 항상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표현은요,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리는 이 외에는 다른 친구가 없나요? 있습니다. 자, 잘생긴 이 친구가 있네. 이 친구 이름은 말입니다. 백마입니다. 백마를 좋아하는군요. 자, 그리고 춤추는 뼈다귀, 이렇게 셀리 친구고요. 등장인물의 소개였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번째 시간은요, 아는 단어와 알 단어입니다. 자, 키워드는 앞에서 두 분의 관계를 봤죠. 싫어하다입니다. 서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는 일단 아는 단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뭐 있죠? 그렇죠. 이게 뭐 고전이죠. hate.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의 명사형 아세요? 증오 이렇게 씁니다. hatred, hatred. 자, 너무 쉽다고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이거는 정말 쉽죠? 초딩 단어네요. dislike. 여러분, 한 가지만 조심하면은 dislike은 싫어하다라는 동사고요. 만약에 unlike이라는 단어를 본다면 얘는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뭐뭐 같지 않은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자, 싫어하다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can't, 할 수 없고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면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can stand로 표현하고요. 요 stand 다음에 stand가 일어서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명사가 나오거나 ing 동명사가 나와주면 돼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만약에 첫 번째로 이렇게 써볼게요. I can't stand 다음에 명사를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셀리 써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셀리 정말 싫어 이런 말이 되고요. 동명사 이용해 볼까요? 자, 셀리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정말 싫어. 그러면 이렇게 being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동명사 being with her. 됐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stand란 단어가 무슨 뜻? stand란 단어가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싫어하고 앞에서 갈등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등이란 단어를 우리가 conflict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conflict은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conflict 이거 하나만 안다고 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어민 앞에서 conflict 이럴 거예요? 아니죠. 자,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이 안에 집어넣어서 활용하면 됩니다. in conflict with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는 누구누구를 싫어하고 있는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갈등을 겪다라는 동사 패턴으로 가볼게요. 어떤 갈등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come을 써서요. come into conflict라고 표현하면 좋은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자, 이제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뭔가요? 그렇죠. 얘는 알입니다. 쌤은 알탕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알단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계열의 알단어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싫어하는 계열의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알단어고요. 수준은 토플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자, 대표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이건 정말 몸소리 쳐질 정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읽는 방법은요. abominate라고 있습니다. abominate.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일단 또 이렇게 써볼게요. detest라고 해요. detest. 이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토플이나 SAT 수준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구어체 표현이에요. 구어체 표현은 이겁니다. 원래 이 단어가 빨다란 뜻이잖아요. 네가 나의 행복을 다 빨아가는구나 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you suck 이러면 야, 너 정말 재수없어. 짜져. 이런 느낌이에요. 자, 네 번째는 수거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안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be at as with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as라는 게 확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거 좋은 확률, 나쁜 확률, 이런 확률, 저런 확률이 겹치니까 요 at이 모이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확률이 겹치니까 그만큼 트러블이 많다. 이렇게 해서 유래된 말이겠죠. 명사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앞에 명사형 conflict 있었지. conflict. 그죠? 자, 명사형으로 가면 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갈등이란 뜻이겠죠? strife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랑 뭐가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요 cold란 단어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맞을 때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거 써요. 이거. 그리고 요 뒤에다가 ing 붙이면 according to잖아요. 그죠? 요거는 맞는 겁니다. 합의되는 거고요. discord는 맞지 않는 거니까 불화란 좋은 표현이 되겠어요. 자, 요 단어 분쟁 증오 feu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불화, 분쟁 증오 feu드란 단어는 일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싫어하면은 상대편이 어때요? 다가오면은 무찌르고 저항하고 거부하겠죠?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defy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defy가 저항하다, 그리고 뿌리치다, 상대편을 싫어하다 이런 뜻일 건데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defy the odds라고 표현했어요.
as가 위에 있죠? 분명히 요 위에 보이시죠? 그죠? 자, 밑에 또 있네요. 그러면 확률이었잖아요. 확률에 반항하다? 확률을 뿌리치다? 무찌르다?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defy란 동사는 뒤에 가서 심층 분석을 할 건데요. defy the as는 확률을 뿌리치는 거니까 우리말로 예상을 뒤집다라는 매우 좋은 표현이 되고요. 운동 경기 때 참 쓸 수 있는, 운동 경기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는 단어, 알 단어였습니다. 심층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서요. 앞에서 우리가 본 defy the as란 표현이 있었죠? 예상을 뒤엎다. defy란 단어는 여러분 한번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defy 원래 뜻이요. 그렇죠? 무찌르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사람 싫어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용은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사람을 무찌르는, 싫어하는 defiant. 적대적인 이런 뜻이고요. 명사형은 뭐가 되겠어요? 자, t로 끝나는 게 형용사니까 명사형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defiance가 명사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efy랑 동의어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쨌거나 이거는 오는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찌르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니까 이 단어 먼저 잡아주면 참 좋아요. 자, resist. 괜찮죠? 자, 복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요건 어떨까요? disobey. obey가 복종하다, 순종하다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한테 어떻게 대하는 거죠? 상대편과 반대로 가는 거죠? go against 괜찮고요. 자, 이건 어때요? 미친 듯이 싸우는 겁니다. 미친 듯이 싸워요. 자, fight against 해서 이 네 가지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사형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명사형인데 이쪽에 있는 단어를 한번 이용해서 써보도록 할까요?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this를 쓴 다음에요. 자, 여러분, obey의 명사형이 obedience예요.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실수했다. in을 넣을게요. 자, 그리고 뒤에다가 subordination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썼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으로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옆으로 빼서 따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복종이란 뜻이 돼요. 됐죠? 자, 요거 붙이고 요거 붙여서 부정으로 만들었어요.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 표현 한번 보시죠.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표현이요, 여러분. 뭐였죠? defy the as였죠. 이번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요. 자, 한번 이 뜻을 유추해 보세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나이를 거부해, 나이를 파기하나? age defying, 뭐죠? 여러분, age란 단어에는 나이란 뜻도 있지만은 시대, 그리고 시간이란 뜻도 분명히 있죠. 시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시간의 흐름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 본 적 있죠? timeless예요, timeless. 자, 박스 들어갑니다. 박스가 옆으로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공간 배치를 잘못했어요. 자, 박스 밑에도 좀 더 칠게요. 이게 칠판이랑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거부하는, 따라서 뭔가 오래 가는, 절대로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이 표현은 실제로 뭐랑 잘 만나냐면,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는 불후의 명곡 이런 거 있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이라는 명사랑 자주 만납니다. 실제로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age defying과 연관되는 형용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뉴먼트가 뭔지 아시죠? 마뉴먼트. 기념비거든요. 마뉴멘틀, 그렇죠. 기념비적인. 여러분, 모탈이란 단어는 많이 했는데요. 자, 이 단어 뭔지 아시죠? 이 단어 죽을 운명이죠? 앞에다가 부정, 임을 붙였습니다. 그럼 죽을 운명이 아닌 거니까 어때요? 이게 불후란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명사형 하나만 쓰고 갈까요? 헷갈리니까 명사형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immortality 하면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있고요. 오랜 시간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무난합니다. 평범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지속되다 last, long lasting 괜찮고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쌤의 명성은 꺼지지 않습니다. endure가 견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enduring fame 이러면 굉장히 오래가는 명성이 돼요. 자, 팝송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낭만적이죠? eternal, 영원한 eternal flame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eternal flame. 그러면 그대와 나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라는 좋은 뜻이 돼요. 자, 닭살스러웠어요. 여러분, 자, 이것들이 요 형용사들이 주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불우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이고, 이 형용사들과 주로 찌찌뽕이 될 만한 명사들은 작품 계열의 명사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작품 밑에다가 두 단어 쓰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define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define을 중심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은요, 첫 번째, 자, masterpiece. 두 번째는요, 이것도 좋은 작품이에요. classic.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들을요, 이 안에, 이게 뭐죠, 이게 그렇죠. 이게 보렐입니다, 보렐이. 자, 무엇의 영어인가요? 보따리의 영어식 표현이 보렐입니다. 썰렁합니까? 자, 여기에 꼭꼭 담아서 이것만 오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 보렐이 안에 집어넣고 요것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불화입니다. 불화가 어떤 단어였죠? 그렇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cold, 이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불복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버벅였던 단어인가요? IM 붙이고요. 그 다음에 subordination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order라고 선생님이 조금 아까 설명드린 적이 있는 거 같네요. 안 했습니까? 자, 기념비적인요. 그렇죠, 여러분. 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했는데요. 시대를 거부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age define 되었고요. 기념비는 말 그대로 monument, 기념 쓴 다음에요. 기념비 쓰고 이렇게 al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서로 말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말하는 관계가 아니고 아웅다웅 할 때 우리가 썼던 표현은요, be at as with였는데요. 요게 이제 서로 다투다라는 뜻 아닙니까? 말하는 관계가 아니로 만들어 보면요. 말하는 관계가 아닌 거는 비동사 앞에 넣고 그 다음에 not을 쓰면 돼요. 그리고 어떤 관계상에 올라가 있느냐? 말하는 관계상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말하는 speaking. 여러분, 문제는 관계인데요. 이 단어가 관계란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erms를 씁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보따리 안에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다른 단어도 연상해 가면서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꼭 반드시 2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